안녕하세요. 레서풍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이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해서 또 저희의 일을 설명하기 애매한 셋이 모여서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개발자는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임베디드 엔지니어는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이 하던 일은 굉장히 다양하고 하는 일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저희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자동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여우제이님, 간단히 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우제이입니다. 제가 자동화 엔지니어 쪽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접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완제품 단위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치면, 자동차는 완제품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의자의 열선, 뭐 옆에 등, 무드등, 뭐 조명, 이런 거 하나하나도 사실은 다 완제품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공장에서 누군가는 이거를 생산을 할 거고, 그럼 제대로 생산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이런 단품들의 그런 성능 검사라든지 오작동,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작동을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각각 가지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운용을 해보고 시나리오대로 잘 작동하는지, 이 제품의 스펙이랑 맞는지, 그래서 이 제품이 최종적으로 양품인지, 불량인지, 뭐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일이라고 하면 조금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네, 방송이 늘질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쪽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람님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 그 머신러닝 모델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면 그 휴대폰이라든지 라즈베리파이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양자화를 해서 이제 가볍게 만든 다음에 그걸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듣기만 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건 어떤 작업인가 잘 모르실 것 같기는 합니다. 레서뿡은 사실 개발자로는 은퇴한 지가 좀 됐어요. 지금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오너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시작을 했던 커리어의 시작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이게 선택한 이유가 좀 단순해요. 이 일이 어렵다고들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자들이 왜 많이 선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다들 체력이 부족하다, 뭐 일이 너무 힘들다 이런 대답을 항상 했는데요. 여자가 힘들면 남자도 힘들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기지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지국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시제품 테스트,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얹을 수 있도록 하는 글루 소프트웨어라고 불렀던 그런 일종의 미들웨어를 개발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들 하니까 저는 이 일을 골랐는데요. 여우제이님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커리어 시작은 저는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쪽을 먼저 했었고요. 그때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냥 좀 돌아다니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마침 선배님이 또 좋게 기회가 닿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은 엔지니어 직군에서 순수 소프트웨어를 하다가 음성 대화 엔진을 개발을 했던 핵심 멤버였고, 데모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지금 어플들, 앱,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용, 뭐, 이런 것도 서브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기도 했고 했지만, 순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지금은 바꿔서 제가 아까 자동화 엔지니어링을 한다라고 하면 간단한 개전이나 뭐, 장비 제작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우제이는 앉아서 일하는 게 싫어서 지금 일을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앉아 있을 새가 없이 그냥 이젠 안 계속, 차리고 싶어.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출장을 계속 다니고, 출장지는 주로 공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를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가람님도 혹시 처음에 이 일을 선택을 했었던 건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게임 개발 쪽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언리얼 엔진이 그래픽 렌더링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제가 AI도 했었고, 기회가 닿아가지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AI 모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 것 같아요. 네.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보드에 그냥 어떻게든 드라이버 하나 얹고 OS 하나 얹고 얘를 그냥 소프트웨어를 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요즘은 엣지 디바이스에 AI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저도 처음에는 드라이버 얹고 그런 게 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런 거는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네, 했던 그쵸. 거죠. 네, 그게 아마 그 소프트웨어의 단계로 보자면 완전 테스트되지 않은 하드웨어 위에 하드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위에 또 하드웨어에 붙어 있는 다른 디바이스들을 쓸 수 있도록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얹고 그 위에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얹고 이런 작업이 먼저 되고 그 상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제 AI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테스트되지 않은 보드 위에 풀시라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도배를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테스트되지 않은 하드웨어를 테스트를 해야 되면서 테스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보람찰 때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쪽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제가 해결을 해내는 힌트를 잡아냈을 때, 그럴 때 이거는 하드웨어가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할 때가 정말 좀 보람이 있었어요. 저는 잠을 못 잤지만. 사실 가람님도 좀 느끼실 테지만 이게 일이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된다고 할까?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아요? 네, 진짜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고요. 이제 몇 마디 더 얹자면은 왜 됐는지 모르고 될 때도 있고, 이게 안 되면은 될 때까지 이것저것 테스트 해봐야 될 때도 있고, 진짜 정말 그 끈기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가람님은 제가 트위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탐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감이라는 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러려면 이게 끈기와 호기심이 없이는 또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저는 되게 보드에서 될 때까지 하는 게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적성에 잘 맞는다 소리 듣기도 했고, 그 다음에 될 때까지 하고, 뭔가를 바꿔 끼우고, 돌아가는 시스템 설계하고 이런 게 너무 재미나요, 저는. 저는 사실 체력적으로 힘든 적이 많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네. 하드웨어 문제인지, 뭐, 캐패시터를 바꿔야 될 때도 있고, 저항을 바꿔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세서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핀맵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양쪽 엔지니어들하고 신경전을 하면서 밤을 계속 새고 그랬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쪽으로 이제 이미 잔뼈가 좀 굵었다고 생각이 되는 여우제이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체력이 굉장히 없으신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전 일할 때만 다 재료를 몰아서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체력도 체력인데 순수하게 힘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장비이다 보니까 실제로 고쳐가며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내가 다른 사람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걸 우리는 개전한다고 하죠. 이렇게 그 전선 까고 연결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뭐 해당 하시는 분들을 구해서 쓴다고 해도 일단 설계는 직접 해야 되고, 어떤 설계 만들기 전에는 제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들이 좀 가벼운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게가 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들이 꽤 많아서 여기서 솔직히 저는 제가 돌아다니는 필드에서는 여자 엔지니어를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는 것도 뭐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그렇게 돼서 잘할 수 있을 때야 한 명을 붙여라. 막 순수하게 내가 나의 손발이 되어줄 한 명을 붙여달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 악으로 그냥 버티는 거라서
사실 저는 몸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네, 직업을 홍보를 해달라고 지금 직업을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버티면 좋아요, 버티면. 희귀성도 있고. 아, 제가 실제로 그 회사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 여자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자원을 했고 직접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제가 잘 버텼죠. 그리고 퍼포먼스를 솔직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후배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학사 졸업하고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석사를 졸업한 여자분을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여자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직군 자체가, 엔지니어 직군 자체가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 직군이 좀 다양해지고 상위 단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여자분들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엔지니어 레벨 중에서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 여자분들이 너무 희귀해졌어요. 대졸자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고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나요, 여우님? 저는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요. 아주 가끔씩 자동화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의뢰를 받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요새는 그 무료 교육 같은 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나라나, 그러니까 우리 나라라고 하면 너무 좀 넓고 시, 군구 단위로 교육들이 뜨는데 예전에 저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무료 교육 거기서 딱 끝이었는데 요새는 그러면 돈을 그 교육을 받을 동안은 이 사람이 수입이 없지 않냐 해서 오히려 요새는 그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 이수를 하면 돈도 조금 어느 정도 그냥 뭐 한 달에 교통비나 그냥 간단히 뭐 사 먹을 정도의 용돈은 함께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대부분 뭐 조그만 아주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냥 소상공인. 보통 이런 데서 많이 오세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거기서 바로 취업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취업을 하시고 진입을 하신 다음에 시장에 일단 진입을 한 다음에는 경력을 또 몇 년 쌓고 나면 다른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굉장히 귀해요. 이게 왜냐면 양쪽을 다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굉장히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기회는 그 뒤로 열리는 기회들이 진짜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권유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 가람님 같은 경우에 혹시 후배들 뭐 지금 좀 받거나 아니면 교육을 한다거나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후배를 본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고요. 이제 그 주변에 추천은 많이 하죠. 이제 옛날에 경력 많으신 이제 분들이 슬슬 은퇴할 때가 됐다. 음. 이제 그분들 은퇴하고 나면 할 사람 없다. 무조건 여기는 블루오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다들 3D라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라고요? 왜요? 아니야, 3D. 3D, 3D. 쓰리디라고? 놀래, 3D. 깜짝 놀랐네. 왜 우리가 쓰레기인데? 쓰레기가 아니라 그 3D. 이제 힘들고 놀라라. 위험한 이 일은 쓰레기가 되게 힘든데. 아, 이거는 쓰레기가 될 수가 없죠. 이제 그쵸. GPT도 다시 못할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럼요. 지금 이제 거의 엣지 디바이스까지 AI가 올라가게 되면 이전에 한창 붐이 됐었던 IoT 장비들을 AI 디바이스들이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요? 모델이 충분히 가볍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oT가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었는데 이제 AI 온 에브리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감히 예상해보고는 있는데 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있어봐야 알겠죠. 혹시 가람님은 이제 점점 더 이쪽으로 전문가가 되어 가실 텐데 혹시 꿈꾸고 있는 다음 스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쪽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약간 그 전투기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용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쫙 다 설계를 해가지고 일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옛날 얘기긴 너무 하지만, 비슷한데요. 네, 네. 그쵸. 우리는 이제 그리는 그림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 기재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고 이런 욕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약간 그 체계화 시켜서 어떻게 잘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가람님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사실 건너가셨는데 이 건너가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이런 경로나 교육 혹은 기본 지식, 기반 지식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라즈베리 파이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음에 센서 몇 개 산 다음에, 걔네들 데이터 시트 보면서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그런 거 해봤었어요, 저는. 아, 이제, 너무 귀여워요. 라즈베리 파이 하나 사고, 거기다가 꼽을 수 있는 선 몇 개 산 다음에, G 센서 하나 산 다음에, 진짜 데이터 시트 보면서 왜 데이터가 안 들어오지 하면서 그런 거 했었습니다, 저는. 아, 그거 너무 재밌죠. 참 재밌는데 참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하고. 네. 아, 머리를 괴롭히는 게 이렇게 재밌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되면은 정말 쾌감이, 쾌감이 그죠. 약간 변태 같은 사람이 잘 어울리는 직업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우제이님? 그쵸? 그렇기도 하고, 집착도 필요하고. 네, 주로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인베디드 엔지니어들이. 완전 덕후.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야지 잘하는 것 같긴 합니다, 진짜. 그쵸. 매니악하고 덕후 기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선택하시면 집착이 쩔어가지고 정말 잘해요. 그리고 왜 촉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거 같은데? 했을 때 아, 잡아내는 그 기쁨. 그쵸, 그쵸. 너무 말로 재밌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네. 우리 정말 셋 다 일 얘기하는데 말을 정말 못한다. 좀 제발 좀 와주세요, 여러분. 아, 이 재밌는 건 나만 할 수 없잖아. 그죠? 그쵸. try. 응, 맞아. 왜 안 해? 근데 열에 다섯은 욕할걸? 아, 근데 어떤 일을 해도 열에 다섯이 욕을 하면 다행 아닐까요? 한 셋은 나가고. 둘 남았네. 둘이라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둘 남으면 너무 좋죠. 도망 많이 가죠. 그냥 며칠 있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그게 적성에 안 맞으면 사실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인 종류의 일이기는 해요. 그치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트위터에 덕후 기질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정말 이거를 강추를 하고 싶거든요. 네, 집에서 저도 심심한데 뭐 하냐, 뭐 이러면서. 보드나 하나 뭐지? 까봐라, 음, 뭐 이런 거. 보- 이제 집에서는 보드 까고 싶진 않고 보드 추상화 잘 시켜놓은 거 위에다가 뭐 하나 올려봐야지. 아니, 수리공이 꿈이었고, 그냥 목수 뭐 요 정도인데 나 너무 멀리 왔어, 이제는. 아니, 여우제이는 옛날에 순돌이 아빠 있잖아요. 전파상. 전파상이 꿈이었대요. 네. 아, 만능처럼 보였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든지 다 고치고. 근데 너무 멀리 왔어요. 저는 그냥 네. 단순해요. 남들 안 하는 거 힘든 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골랐는데, 저는 딱 네, 좋았죠. 네. 네. 저는 그냥 웹이 싫었어요. 그런 웹이 너무 분들도 꽤 계실 것 싫었어요. 같아.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게 안 맞아요. GUI. UI 만들고, 룩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가 저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저는 그쪽은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멀리 피했죠. 멀리 피했는데, 여우제이 같은 경우에는 UI를 굉장히 잘 하거든요. 왜냐면 사용자들이 보고 그걸 공장에서 숙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걸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회사가 좀 작아가지고, 그 잡부처럼 다 합니다. 살아야 돼서. 가람님은 인터페이스는 안 만들죠. 네, UI는 안 만들고 잘해봐야, 그러니까 최대로 넘어가봐야 CLI 정도? 그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네. 저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네, 맞아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빛이고 사랑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 기계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이게 훨씬 편해요, 저도. 너무 편해요. UI 작업 속도가 한 2배로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차이가 그렇죠. UI를 저희가 반드시 입혀야 되는 이유는 저희는 커스텀 프로그램을 팔아야 되니까. 그들이 직접 안 하고 버튼 하나로 해결하기를 원하니까 뭐 이런 니즈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이게 제가 지금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저희 그 많은 분들을, 트위터 동무님들을 좀 유혹해 보려고 녹음을 시작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말을 잘할 리가 없다라는 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오늘은 직업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에 많은 기회가 있고, 굉장히 블루오션이고,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은퇴하실 연령이 되시다 보니, 신입이 너무 필요한 작업이고, 그리고 시장은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거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진짜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인베디드는 죽지 않을 시장이에요. 맞아요. 네, 죽을 수가 그렇고 없어요. 음. 네, 죽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제 70대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몇 년 더 하시겠어요라고 그분들도 은퇴하셔야죠. 그러니까 근데 몰라요. 사실 우리는 90까지 인베디드 엔지니어로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좋지 않아? 아니요? 직업 아, 안정성. 직업 10까지 안정성은 진짜 최고. 최고지. 네. 나 아니면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경험 이제 짬바가 쌓이면은 공부할 게 많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쵸. 이게 정말 짬바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센스가 있으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고 해도 옛날에 봤던 거랑 뭔가 비슷해.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대충 다, 얘네가 무슨 생각했구나 하면서 음. 대충 이제 때려 맞추면은 때려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정적으로 이제 천천히 기초를 다지면서 다시 나아가고 싶어도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식이 특별히 없더라도 기본 교육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괜찮은 장르인 것 같아요. 굳이 인베디드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그냥 한번 들이박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우재희 님도 혹시 후배들이 되었으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희 쪽의 장점은 좀 돌아다니는 일, 그리고 나는 한 곳에 오래 잘 못 있는 사람들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물론 체력은 필요합니다. 다 돌아다니고 나서 프로그램 짜셔야죠. 그렇지만 그치만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게 좀 재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순발력이 좀 있다? 이러신 특징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들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산만하셔도 가능합니다. 순간 집중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신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넓고 직업은 다양합니다.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 분석 업무 말고도 엔지니어가 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제발 겁내지 말고 내 적성과 흥미를 찾아 상부 생활을 해보기로 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